환불하시겠습니다. 염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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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7월 28일 수요 마음 공부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를 함께 공부합니다. 첫 조단과 훈련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경주 청년이 강연하고 박세원 교수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주 교우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일단 중앙 이경주입니다. 네, 고려대 원불교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청년 일단 중앙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원불교 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제3장 재생의세의 경륜 4 첫 조단과 훈련입니다. 본문 내용은 크게 대종사님께서 조단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10인 1단의 교화단 조직을 짜셨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28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28수라고 하는 게 고대 중국에서 하늘의 적도를 따라서 그 부근에 있는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부른 이름으로 황도를 따라서 하늘을 28구역으로 나눈 그런 뜻이고요. 개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을 개자에 나갈 출자 해서 이어서 계속 나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간단하고 쉽다라는 뜻이 있고 이 조단법에 따라서 최초의 남자 수의단을 조직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서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펴다서 주다 서자 맡기다, 주다, 임자 이런 뜻을 가진 서임이라는 단어인데 임명하다, 맡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대종사님께서 단을 조직하신 후에 어떻게 하면은 학인들을 공부시킬까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난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헤아려 알기 어려움, 당체, 직접적으로 그 본체를 가리켜 이르는 말, 인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도리, 정의, 올바른 도리, 공명정대한 이념, 그다음에 천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느님,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정하여서 매월 예회 보는 법을 정하시니 이제 삼순일마다 모이되 이제 성계 명시록도 작성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순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석삼 열흘순 날일에서 한 달 30일을 열흘다리로 세 부분으로 나눈 구분이고요. 성계 명시록은 정성 성자에 경계할 계자, 밝을 명자, 보일 시자, 읽을 독자를 쓰고 있어서 뜻풀이로 보자면은 정성스럽게 경계하고 밝게 보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지난 6월 30일 교사 시간에는 정산종사님을 제외한 구인 선지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 교사 강연 시간에는 제가 어떤 걸 강연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4월 28일 날 대종사님의 이름을 1915년 당시 영광군 지적도 내에서 찾아보았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구인 선지님들의 이름을 이 지적도 상에서 한번 찾아보자 싶어서 한번 찾아보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곳곳에 구인 선지님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찾아보았던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이재철 선지님께서는 속명이 재풍이신데요. 전남 영광군 군서면 학정리 출생이십니다. 그래서 군서면 학정리 일대의 지적도를 보니 실제로 그 근처에 이재풍 선지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사이트 상의 이름에는 제 빙으로 올라가 있어서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빙자라는 한자가 이게 이름이 빙으로도 읽고 풍으로도 읽어서 아마 사이트에서 올릴 때는 제 빙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독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풍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산 이순순 선지님은 속명이 인명이신데요. 네, 백수면 천정리 출생이십니다. 그래서 천정리 일대 지적도를 보니 10번하고 14번에서 다음과 같은 네, 이인명 선지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이인명이라고 하는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네, 삼산 김기천 선지님은 속명이 성구이신데 마찬가지로 천정리 출생이십니다. 그래서 천정리 일대를 보니까 10번, 14번, 15번 지적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김성구라고 하는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산 오창건 선지님은 속명이 재겸이신데, 네, 뭐 원불교 대사전이나 기타 이런 데서는 백수면 출생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백수면에서 어딘가 하고 이제 백수면 일대를 다 찾아봤었는데 죽사리하고 학산리 쪽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사나 이제 교전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이제 소태산 평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서 이제 오내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뭐 처음에 대종사님 제사로 뽑혔다가 대종사님을 비방하는 등의 행태를 하다가 급사했다 이런 얘기로 나와 있는 분인데 이 지적도를 살펴보다가 이 사람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블록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네, 오재겸 선지님하고 오내진 두 분이 있는데 지적도 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재겸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오내진이라고 하는 이름도 보실 수 있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았음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안 되네요. 전으로. 네. 오산 박세철 선지님께서는 속명이 이제 박경문이신데요. 네, 기룡리 출생이시고 지적도를 찾아보니까 기룡리하고 천정리 일대에 있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박경문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육산 박동국 선지님께서는 본명이 한석이신데 네, 대종사님의 친아오시고 네, 백수면 기룡리 출생이신데 나중에 이제 출계를 해서 다른 집으로 양자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읍 연성리에 사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그 일대를 찾아보니까 네, 연성리에 실제로 이제 박한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지적도 상에서는 석자가 돌석자로 기록돼 있어가지고 이게 근데 이제 박한석 이름의 석자는 클석자라 가지고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근처에 네, 그 근처에 보시면은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김성서 선지님의 이름을 또 찾아볼 수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가 이제 박동국 선지님께서 사셨던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칠산 유건 선지님은 본명이 성국이신데 제가 지적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못 찾아본 분입니다. 지적도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당시 이제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이제 팔산 김광선 선지님이신데요. 본명이 성섭이신데 네, 팔사님이 재산이 넉넉하신 편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적도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팔사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지적도에서 보시게 되면은 성섭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영광 출신 구인 제자분들은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산종사님도 이름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성주 초전면 소송리 쪽을 찾아봤는데 그쪽은 이제 지적도에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가지고 네,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실제로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유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게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진님들의 이름을 1915년에 작성된 영광군 일대 토지조사 사업 지적도에서 한번 찾아보았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이제 소유자 명칭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그 땅을 누가 경작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일대에서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기 10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게 100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구인 선지님들과 같이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의 직계자손 분들도 살아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 선지님들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깝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구인 선지님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분들이 실제 하셨을지 이런 궁금증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때가 먼 훗날이 되면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추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빨리 흘러서 상반기 마지막 수요 공부방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공부방을 하고 한 달간 방학을 갖고 9월 1일 날 다시 수요 공부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에 공부할 것은 첫 조단과 훈련인데요. 지금 한참 이제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올림픽 경기를 또 유혹을 떨치고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교도님들, 더 또 뜨거운 날씨지만은 그 뜨거운 날씨를 이 공부심으로 한번 돌려서 더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절부입니다. 대종사님 당대에 썼던 절부인데요. 절부라는 것은 단원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이제 서로 합쳐서 뭔가 좀 결속력을 더 다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 지금 우리 교도님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 출가 교무들은 출가 단회를 할 때마다 저 절부를 가지고 가서 좀 더 결속력을 가지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단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하는 교사 시간이라 지난번에 했던 것을 조금 되돌아보면은 한번 넘겨주시면, 예. 대종사님이 대각하시고 나서 증상교 선전원,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대각은 하셨지만은 바로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방편으로 증상교 선전원을 해서 7일 동안 상제님한테 치성을 드려서 4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신심 굳은 사람 8사람을 해서 모아서 제자를 삼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의 대종사님의 심경을 나타내는 글이 있습니다. 탄식가인데, 탄식가는 앞쪽 내용은 대각의 기쁨이고 뒤쪽의 내용은 대각은 했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심경을 읊었는데, 이제 지금 오늘 공부할 것은 그 뒤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만 제가 조금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그리 통곡타가 소원성치 한 연후에 사오삭 4~5개월 지내가니 소원성치 이내일을 어디 가서 의논하며 어느 사람 알아볼까. 쓸 곳이 전혀 없어 이리 가도 통곡 저리 가도 통곡. 그 울음을 어찌하여 그만둘꼬. 그칠 곳을 생각하니 허담담 노래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깨쳐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대종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답답한 신경을. 대종사님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 구술 자료에 의하면은 막대기라도 나한테 갖다 주면은 도인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신통 묘술, 주문 이런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최초 보고 내용만 봐도 상당히 평범하고 사실적인 내용인데, 지금도 그런 좀 특별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정법을 알아보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증상교 선전원을 이런 방편을 써서 8명을 모으죠. 그 다음 보시면 그 8명을 모아서, 그 8명도 사실은 신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대종사님한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모인 8명인데, 그 8명을 데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원기 2년에 1917년에 단을 만듭니다. 조단을 하시는데 이 3가지 원리로 하세요. 문항 8개, 그 다음에 삼원 28수, 그 다음에 상통하달, 이 3가지 원리로 하는데, 문항 8개라는 것은 이제 좀 뒤에서 설명할 건데, 8개라는 것은 자연계와 인간계의 본질에 대해서 기호로서 설명한 것이 8개죠. 3가지 8개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문항 8개를 인용했다라고 이제 우리 선지님들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그럼 이제 28수가 뭐냐? 이것은 지금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조선시대의 천문도예요. 그 하늘 보고 그 하늘의 별자리를 만든 건데,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 천문도가 중국에서 왔다고도 하지만은 또 역사서에는 바빌론에서 온 것이 중국과 인도로 넘어갔다는 것이 더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 석판에 새겨서 이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이것을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 경주교우가 황도라고 했는데, 황도라는 것은 태양이 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백도라고 하는 것은 달이 가는 길을 백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구가 중심으로 생각했으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봐서 28개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뒤에 보면은, 혼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혼천이 뒤에 보이는 것이 천상 열차 분야 지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28수를 나타내는 우리 하늘의 별자리 지도인데,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하늘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세계와 비슷하게 천상세계도 사람과 사는 것으로 비슷하게 꾸몄는데,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 3가지 사람이 사는 곳을 첫 번째 3원 28수라고 하는데, 28수라는 것은 28수라는 것은 별자리를 28개로 나눈 것이 28수이고, 3원이라는 것은 저 지도에 있어서 가운데인데, 빨간색은 하늘계의 왕이 사는 곳이에요. 옥황상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자미원이에요. 자미원. 그리고 파란색은 신하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태미원. 그리고 노란색은 백성들이 살고 있던 천시원. 예, 이렇게 이것을 3원이라고 하고, 예, 그 3원을 둘러싸고 있는 28개를 28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28수를 또 어떻게 나눴냐면은, 다음 장 넘기면은, 4개로 나눴어요. 동방 청룡, 남방 주작, 서방 백호, 북방 현무. 이게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 방향을 나누니까 7개씩 이 별자리가 있는 거죠. 이 동방 청룡에 7수가 있고, 남방 주작에 7수가 있고, 서방 백호에 7수가 있고,
북방 현무에 칠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원불교에서 쓰고 있는 것은 각항저방 신미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은 지금 동방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동방 청력 칠수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기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대종사님께서 만들었던 단의 원리가 3원 28수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종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몇 억만의 많은 수도 다 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각항저방 신미기두 우여까지 가면은 이게 28수인데 10까지 가면은 벌써 34억이 나와요. 세계 인구 45억이잖아요. 28수까지 가면은 뭐 무한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8수라는 것은 우리 종적으로 숫자가 불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8개, 문항 8개. 8개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계하고 자연계의 본질을 기호로 표시한 건데, 이 문항 8개라는 것은 공간적인 것이죠. 예. 저것은 이제 숫자로 앞에 28수라는 것은 이 단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문항 8개는 이 단원들의 방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8개라는 것은 이제 동서남북 네 쪽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남서, 북서, 뭐 북동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4개 방향이니까 8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한 방향, 땅 해서 이제 10가지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감간, 진손, 리곤, 태건이라는 방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금 구인 선지님들 방위가 여기에 맞춰서 이 방위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단, 그 당시에는 교화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이었거든요. 우리 단의 원리는, 교화라는 말은 조금 지나서 붙은 말인데, 이 문항 8개라고, 문항 8개의 원리와 그 다음에 28수, 3원 28수의 동양의 천문간의 원리와 그 다음에 상통하달. 상통하달이라는 것은 내가 단원인과 동시에 단장을 같이 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내가 단원이 되고, 그리고 밑으로는 내가 단장이 돼서 위와 아래를 연결시켜주는, 위로 통하고 밑으로 전달시켜주는 상통하달의 원리. 이 세 가지가 단의 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항 8개, 그 다음에 28수, 상통하달.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 네. 이것이 이제 불법연구의 통치조단 규약에 실린 교화단 조직표고요. 여기에 이 세 가지 원리, 문항 8개, 28수, 상통하달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 동양의 사상이 함축되고 압축된, 서 들어간 이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깨치시고 나서 엄청난 원리를 가지고 단을 조직했지만은 단원들은 그 대종사님이 그 포부와 경륜을 10분의 1, 100분의 1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 있는 것은 대종사님의 특이한 점, 어떻게 하면 신통 묘수를 부릴 것인가,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대종사님으로 스승으로 받드는 분위기도 안 됐어요.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칠산 육원 선지님이신데, 육원 선지님은 유성국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법명이 없었으니까 대종사님의 외숙이시잖아요, 외삼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종사님이 깨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40명이 모인 다음에 그 중에서 8명을 추렸는데,
아직까지는 스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대종사님을 뭐 어이, 응? 처와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래도 우리하고 좀 다른 깨달은 사람인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유건 선지님이 나셔서 호칭을 좀 통일하자, 당신님이라고 통일하자라고 해서 대종사님이 첫 번째로 존칭을 받았던 호칭이 당신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기 2년에 조선했을 테니까 대종사님에 대한 아직은 신심이나 존경하는 마음이 크지 않아요. 우리 유건 선지님께서 호칭을 통일하자고 얘기 안 했으면 아마 거의 그 당시에는 뭐 비슷하게 조금 호칭도 그냥 편안하게 부르고 아마 살았던 것으로 이 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우리 팔산님하고 일산 이재철님, 위에가 일산 이재철님이고 밑에가 삼산 김기천님이신데 나중에 열반하실 때는 엄청난 신심을 가지신 분이라 대종사님께서 통곡하시고 우실 정도고, 예. 이재철님도 우리 선지님도 엄청 아끼셨는데 초창기에는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 삼사님께서 우리 한문 서당을 하신 분이었잖아요. 이 원기 2년쯤에 몸이 상당히 아파요. 학질이라고 나오는데 말라리아라고 볼 수 있어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픈데 우리 삼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이 깨치신 분이니까 뭔가 신통력으로 자기를 치료해 주실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신통적으로 치료해 주시지 않고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병원 가라고 했거든요. 병원 가라고.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병원 가라고 하니까 삼사님께서는 뭐 이래 깨친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신심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오내진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대종사님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분이에요. 제일 많은 분이에요. 나이가. 근데 뭔가 이제 그 마음이 좀 변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삼사님하고 같이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대종사님에 대한 약간의 뒷담화를 해요. 예. 하면서 이 오내진이라는 분이 삼사님을 살살 꼬셔요. 아니 수소태산 박중빈이라는 사람 박초와 자기네보다 학문도 떨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여기서 접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삼사님도 같이 꼬시는데 삼사님도 많이 그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말라리아도 고쳐주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이적도 보이지 않고 해서 많이 마음이 흔들렸는데 오내진이라는 분이 이제 마음을 돌리고 나서 대종사님과 우리 제자 8인 제자분들을 이제 험담을 막 하고 다니니까 이 삼사님이 대종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저렇게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저버렸는데 그 사람한테 큰 벌이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대종사님한테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이 맹세를 했을 때 정말로 진리에 진심으로 맹세를 하고 배신을 했으면은 큰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삼사님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딱 부러지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심이 옅어지고 있는데 이 오내진 선지님이 급사를 하게 되죠. 예. 우리 박용덕 교무님이 쓴 책을 보면은 박용덕 교무님이 사망 일자까지 찾아봤더라고요. 원기 4년에 열반하셨더라고요. 예. 오내진 이분이. 아까 근데 우리 경주교우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살고 있는 집도, 밭도 있고 소유로 돼 있는 그리고 실제 이제 열반하신 분인데 급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삼사님께서 마음을 고쳐먹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법으로 마음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을 봐야지 마음이 돌려져요. 삼사님은 그때 오내진 선지님이 급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어요. 이 정도로 아직 그때만 해도 신심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일산 이재철 선지님은 또 어땠냐면은 옆에 보면은 백호라는 것이 있어요. 백호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상투를 틀 때 머리를 그냥 묶으면 가운데가 봉긋하게 솟아올리니까 백호를 친다 그래요. 백호라는 것은 이게 가운데 머리를 쳐요. 그러면 이쪽이 비잖아요. 그럼 비고 나서 이것을 상투를 올리면은 상투가 좀 더 이게 이쁘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백호를 친다 그래요. 백호를.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일사님한테 백호를 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일사님도 대종사님이 뭔가 의심스러워. 그래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 근데 일사님 같은 경우에는 삼사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적을 신비한 도수를 바랬고 일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종사님이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체상, 몸에 뭔가 특이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체상이라고 하거든요. 체상을 잠깐 찾았어요, 옆에서. 그런데 이제 그 백호를 틀면서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때 뭔가 신통을 부리신 거죠. 그래서 백호 속으로 이제 일사님께서 그것을 보니까 그 백호 속으로 몸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낌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한 말씀을 던집니다. 성현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다. 자꾸만 나한테서 이상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성현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예. 그 당시에 일사님이 이 말을 깨우쳐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랬어요.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신심이 별로 없었어요. 예. 신기한 것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아까 탄식가를 외친 것도 그만큼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대종사님이 단을 만들어서 뭔가 지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교사에 나온 것처럼 대종사님이 깨쳐서 하는 말도 천재가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천재. 그러니까 천재라는 것은 옥황상제거든요. 옥황상제가 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는 천재의 대행자 역할을 해요. 본인이 한 말도 다 옥황상제가 한 말이다. 예,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계안이 돼야 되고 그 당시 말로 영통이 돼야 되고 치성을 해야 돼요. 계안이라는 것은 이제 깨친 거예요. 도가 통한 것이고 영통도 신명이 통한 거예요. 치성이라는 것은 증산도에서 천상 신도세계의 신명들을 공경하여 받드는 제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안, 영통, 치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원들을 이끌고 가요. 예.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통도 부리시고 방편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점점 모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계명시독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이 송도군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 글자 보면은 송도군이 누구예요? 정산종사님의 성계명시독이에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원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복사본이더라고요. 1970년도 정도에 이제 원본을 보고 옮긴 건데, 교단 최초의 복원유물로서 형타원 오종태 선진이 원청 20주년 행사 당시에 복원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 성계명시독이라는 것은 이 명자가 두 가지로 쓰여요. 예, 이름 명자로도 나오고 밝을 명자로도 나오는데 서로 달라요. 예. 근데 저는 밝을 명자로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명시라는 것은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신성과 실행의 정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책, 이 성계 명시독이 되겠죠. 어떻게 명확하게 보여주냐면은 10일 동안 지낸 일을 청, 홍, 흑점으로 기재했어요. 제일 잘했으면은 청이고, 중간 정도 했으면 홍이고, 아주 못했으면 흑이에요. 그래서 신성의 진퇴 여부와 실행 여부를 대조했어요. 근데 왜 10일마다 체크했냐? 그때는 법회가 아니죠. 단회인 거예요. 그때는 단회가 법회였어요. 제자가 8명이니까, 예. 8명이 모이는 것이 10일마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10일마다 체크를 한 거예요. 삼순일.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정산종사님은 다 청색깔만 있을 줄 알았더니 색깔이 좀 고루고루 있어서 좀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예. 어쨌든 이것이 이제 성계명시독을 통해서 대종사님이 처음에는 약간 신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편을 하다가 성계명시독, 이것이 이제 우리 일기법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서 우리 상시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로. 이렇게 성계명시독으로 점점점 단원들을 정법회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 보면은,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저는 항상 성공만 한 줄 알았더니
대종사님께서도 이 조단이 많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4번을 조단을 해요. 이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저렇게도 만들어 봤다가 4번을 바꿉니다. 4번을. 대종사님 때. 4번을 바꿔서 그것도 사실은 완성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좀 안 돼. 저렇게 해도 처음에 이렇게 첫 번째 묶으니까 단장들을 맡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대표 중앙만 있고 단장이 없어요. 첫 번째 조단에는. 두 번째를 바꾸니까 또 지역이 안 맞아. 또 세 번째 하니까 또 서로 간의 실력이 달라. 대종사님께서 조단을 4번을 하세요. 4번. 단을. 그 다음 보면은 그 4번의 조단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실현하시려는 것이 뭐였냐. 이것이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대종사님이 단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단계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 다단계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것이 빠지면 다단계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단이라는 것은 공부와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공부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약간 침묵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공부와 사업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통치조단 규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부와 사업을 통일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로 대종사님이 공을 들였냐면은 의무불이행자들은 제명을 시켰어요. 제명. 예. 출회. 예. 단에서 내보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세게 하셨냐면은 원기 11년 1926년에 13명을 내보내고 1928년 원기 14년에는 40명을 내보내요. 그 당시에 전체 회원이 378명인데 40명을 내보내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교단 초창기에 373명이 전체 교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단활동을 열심히 안 하고 의무를 부대행한 사람 40명을 내보내요. 예. 쉽지 않은 척. 그 정도로 대종사님이 엄격하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엄격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첫 번째는 엄격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단을 넣으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안 하면 그냥 내보냈어요. 예. 내보냈고. 원기 13년을 보면은 단이 9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원 8명과 중앙대표 1인.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장의 역할을 못하면은 단장을 안 뒀던 거예요. 대종사님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단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교화당 물 관리를, 질 관리를 확실하게 한 거죠. 이것이 이제 공부에 아주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교화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예, 공부에 초점을 둔 거예요. 공부가 되면 교화가 따라오는 건데 교화 숫자를 불리게 했었으면 저렇게 40인씩은 제명 안 시키죠. 공부가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 공부와 함께 단이 성립이 되면은 4일 안에 의식을 치러요. 그래서 입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단별로 사업 표준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전무 출신 실행단 같은 경우에는 인재양성소 설립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이 구성이 되면은 단에서 규칙을 엄격히 정해서 그 규칙을 못 지키면은 출회를 시키고 제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단원들을 사업을 시켜요. 예. 전무 출신단은 인재양성소를 설립하는 사업을 했던 거예요. 공부와 사업을 같이 했죠. 예.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단이란 것은 교화가 핵심이 아니었고 교화가 아니라 공부가 핵심이었고 그 공부만 가지고 하는 것은 과거의 법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같이 물렸어요. 예. 그래서 모든 단은 한 가지 사업 이상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 당대의 단에는 3예외 중에 하나였어요. 10일마다 한 번씩 받잖아요. 그럼 두 번째 10일, 예, 이 예외 때 대종사님께서는 둘째 예외일에 단회를 진행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했어요. 우리 안암교당이 단회를 참 잘하고 단회를 오래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2시간 이상씩. 대종사님은 더 오래 했어요. 한 5시간 한 것 같아요. 네. 오전에 한 2-3시간 하고요. 오후에 2-3시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오전에는 공부를 했어요. 공부. 그래서 강습을 했어요. 단원들끼리.
예. 이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뭘 했냐면은 점검을 했어요. 점검.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일기 성적 조사, 당금 수합, 의견 제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공부고 제가 보기엔 오후에는 약간 사업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거하고 의견 제출은 사업이잖아요. 공부와 사업을 병행한 거죠. 그리고 그 모아진 돈, 우리 지금 원불교에 있는 대부분의 단회는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원들이 돈을 모으진 않아요. 모으는 단도 있겠지만 대부분 단원들의 돈은 회비는 그 단원들의 뭐 식사나 애경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당금은 소속된 인재양성소 창립연합단, 농업부 창립연합단에 내어 목적 사업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 했어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농업을 통해서 교단적 자립을 하는 것이 두 개가 가장 큰 사업이었는데 단비를 걷는데 단비가 우리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그런 단비가 아니라 사업, 교단적으로 중요한 목적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으는 것이 당금이었어요. 이것이 대종사님 당대의 단회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대종사님 때의 단회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법회에 대신하는 단회는 예외의 하나였고 그 다음에 원불교 단회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다단계와 다른 것은 공부와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 감독했다. 그래서 오전에는 당규 등 강습을 했고 단회를 2차에 걸쳐서 한 거예요. 오후에는 일기조사와 담금 수렴, 그 다음에 의견 제출 등을 했습니다. 이런 대종사님의 단회의 원래의 취지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교화도 어려운 현실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대종사님이 그 300명 정도밖에 안 될 때 40명을 내보낸 그 자신감, 공부 안 한 사람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공부인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공부인들이 됐으면 하고 우리 지금 안암교당에서는 단회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리고 공부와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혹시 이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단장님들과 단원님이 서로 상의해서 공부가 부족한지 사업이 부족한지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가는 단활동을 대종사님 본의를 살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 교우님의 공연이 있겠습니다.